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8월 22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는지 알게 된다. 네, 한 주간 주가가 지난주와 같이 엄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그 변동률로 따지면 엄청 많이 하락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마쳤었는데 기대는 진짜 무참히 무너졌고요. 네, 저도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서부터 상승한 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더 하락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도 기업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걸 나온 거 보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아니면 직전 분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시장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고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수영장에 물이 빠질 때 내가 투자한 기업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항상 우상향만 하진 않습니다. 예, 대세적으로 우상향인 거지, 지수 자체가 3% 이상 빠지면 내가 투자한 기업 중에는 뭐 10%, 20% 빠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기업이 안전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배당을 볼 수 있는 이게 투자가 된다던가,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배당 관련해서 주가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2월달까지 내년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 2%, 3%, 5%까지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네, 지금 10% 이상 하락한 가격에서 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혀 손해보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배당을 많이 주는 투자와 또 인프라 관련된 기업, 은행 이런 것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투자하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1400 내려갔을 때에도 그때도 아주 줍줍이라고 하죠. 예,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막 널려 있다라고 할 만큼 많았었는데, 이 정도 떨어진 거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자체가 순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부자들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본가가 돼야 되고, 기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재벌들의 그런 수익을 나눠서 우리도 충분히 배당을 받아야 되고, 배분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수익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 금리가 계속 낮춰져 있는 환경에서 돈은 부자들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이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력으로 돈을 번 거를 부자들에게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소비하고 있는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에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요. 그 인건비로 어떠한 소비를 하죠. 예를 들면 핸드폰,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사면 그 핸드폰을 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자본과 자산을 갖고 있는 쪽에 돈이 몰려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을 하게 될 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돈을 걷어서 돈을 적게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다면, 이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복지를 해주는 차원에서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수익이 어렵거나 수익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돈을 나누어줘서 소비를 촉진시켜줬던 것처럼, 그래서 현금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그렇게 현금이 시장에 많이 풀린 게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갔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일정량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돈이 대기업에서
다시 서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일반 시민들이 소비 생활을 하고 그러한 소비 생활로 인해서 삶을 윤택하게 살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없겠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소비한 돈들이 다시 자산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또 세금을 내서 세금을 걷고. 근데 지금 상황은 뭐 금리를 낮추는 데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대출을 해준 돈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낸다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대기업으로 가고, 근데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대기업으로 갔으면 대기업 곳간에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세금을 걷어서 다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던가 좀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다던가 교육에 지원을 해 준다던가 국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정치인을 뽑고 그 정치인들이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세상에 필요한 곳에 그 세금을 지원해줘서 그 지원해준 그 세금이 또 세상을 또 경제를 돌아서 순환을 하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 걷는 세금을 다시 분배해주는 방법 말고 그냥 기준금리를 낮춰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을 받기 쉽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 그 경제가 돌아가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되면 굳이 세금을 또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네. 경제를 나누는 요소들은 되게 많지만 지금 금리가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기득권층이야. 그리고 내가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돈이 많은 재벌이고 정치인들과도 잘 알고 뭐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잘 알고 친해요. 근데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정치인들 중에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입속에 맞는 그런 기업, 그런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겠죠. 그러면 그런 정치인분들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서민 마음에도 들어야 돼. 그러면 양쪽에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조금 적당하게 낮춰주고 또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을 푸는 방법을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뇌피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문득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더 이상 앞으로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고금리가 가기가 어렵다.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 알지만 금리를 올리긴 정말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게 뭐 경제학자들 얘기 틀리고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틀리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뭐 정치인과 그 경제 하시는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은 결국에는 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자기의 입속을 찾아서 뭐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버블이 터지게 되면 피해는 결국에는 서민들이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금리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물건값과 자산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 서민들이나 개인 분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뭐 정권이 바뀌길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급진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냥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명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과거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작금의 상황이 전 이걸 몰랐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이 고생할 거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거 알고 있죠. 그거 올리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견딜 만큼 올리고 그만큼 또 경제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올릴 수 없을 거다. 네.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그 시장 상황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또 세금이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또 지켜보면 알겠죠. 중요한 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일으킬 수 있다면
투자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단기 하락, 되게 뭐 코스닥 보면 진짜 하락폭이 되게 큰데, 그렇게 하락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추가적으로 그 기업을 매수할 수 있고, 주식의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기업의 그 투자 비중, 그 기업에서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매매하는 것. 그래서 하락하면 매수를 하고 상승하면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현금 비율을 높여서 지금은 이제 30%가 넘어갔어요, 현금 비중이.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인 이슈가 생기면 요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꾸준히 매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들 잘 봐주시고요. 예, 다음은 매수, 한 주간의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입니다. 자, 심천 글로벌 럭셔리. 럭셔리가 뭐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막 샀는데 이제 막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떨어진 것만큼 살 겁니다. 명품 소비는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200 산업재, FN 수소경제테마, 빙그레, 한국콜마홀딩스, 현대로템을 매수했고요. 러시아, 미국 다우존스 30, 농수산물 선물,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아시아나항공, 아프리카TV를 매도하였습니다. 이거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고점 대비 한 5% 정도 하락한 것 같네요. 그래서 매도하였습니다. 이제 보유하는 비중이 크고,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또 상승한 정도가 클수록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마는 어떤가? 테마도 꾸준히 오르고 있네. 2차전지 산업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걸로 보시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매도하였고요. 아프리카TV도 매도하였습니다. 아프리카TV는 이거 6만 얼마 때 산 것 같은데 14만 원이야. 이야.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3060.51, 전주 대비 3.4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967.9, 전주 대비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주 코스닥은. 자, 저는 누적 수익률 15.34%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3.55% 되었고요. 현금 비중은 30.59%입니다. 네, 이제 참 이게 투자가 이래요. 근데 주식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장만 오셨던 분들은 이 정도 하락을 가지고서도 막 벌벌 떨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강하고 공부가 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어렵다면 ETF 업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아니면 미국 다우존스나 아니면 코스피 자체에 투자를 하시거나 코스닥 자체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지수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뭐 유로 쪽 그리고 중국 관련된 거, 일본 이런 것도 다 ETF로 있기 때문에 그런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주간 이제 매수했던 종목, 매도했던 종목도 알아봤고 수익률도 알아봤습니다. 예, 2차 장마. 아니,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비가 막 내리는데요. 이게 2차 장마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이게 2차 장마라고 하는데 비 맞고 다니시지 않도록 일기예보 꾸준히 보시고 바깥 활동하시고요. 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단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한 주는 어떻게 시장을 이루어지게 될지, 예, 명심하셔야 될 거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뭐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제 자신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이렇게 공유하는 채널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견디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한 주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